들어서 국제 정치하게 돼가시고 말씀만 들어보면 아마 대한민국 학자들 중에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죠? 사전에 정보가 다 노출돼 있네. 이거 설령 알더라도 내가 누구죠 이러면 모릅니다 이래. 다시 누구죠? 몰라요. 그래요, 바로 그분이 이승만 박사님이십니다. 이게 되는군요. 예, 고맙습니다. 내가 여기 올 때마다 요 바로 앞에 여기 동네 이름 바뀌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초량동 아닙니까 혹시 여기? 예, 여기 내가 고등학교 때 제일 친한 친구가 여기 살아가지고 제가 대학교 1학년 왔을 때 여름방학 때 와가지고 부산에서 참 며칠 동안 그 친구랑 낚시도 다니고 그러던 생각이 납니다. 여기 텍사스 골목이라고 뭐 이런데 제가 그래서 그런지 또 텍사스 대학 가서 공부하고 왔습니다. 제가 말이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참 애국운동 하시고 이런 거 할 때마다 제가 옆에 가서 서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저의 임무를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다가 이제 학자들은 뭐 주장을 하고 이거 나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이렇게 주장했어 하면서 이제 각주를 답니다. 각주. 저는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정말로 다 맞는, 이론적으로도 맞고 학문적으로도 맞고 그런 각주를 달아드리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은 완전히 현대사를 가리키는 대학 교수 이상의 수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자면은 좋은 지도자가 있는 나라는 흥하고 지도자가 엉성한 나라는 망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이래 가장 엉성한 지도자가 고종입니다. 나라를 뺏겼으니까, 나라를 말아먹었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를 한 사람 뽑으라고 그러면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나라를 공국하시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공산주의자들 말 들어보면은 그게 그럴듯해 보입니다. 다 같이 잘 살자, 다 같이 잘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홀딱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그 경제 이념은 자유주의 자본주의입니다. 자유주의 자본주의는 언제든지 속도가 늦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승리는 어느 경우든 자유주의 자본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에 자유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했고, 저 위에는 김일성이가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했는데, 그리고 전쟁을 하고 나서 보니까 1960년에 북한이 남한보다 3배나 잘 살고 있던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1960년의 통계를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1년 동안에 80달러를 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240달러를 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일성이가 이승만보다 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미국보다 소련이 경제발전 속도가 너무나도 빨라서 그때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제는 공산주의가 그게 승리하는 모양이다. 닉슨 대통령이 1968년 대통령인데 그때 소련 수상이 닉슨이 부통령 할 때입니다. 우리들은 당신네들을 묻어버릴 것이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신네들을 전부 다 무덤에 물어버릴 것이야. 그리고 앞으로의 세계는 공산주의야 라고 얘기했을 때 닉슨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자신없게 대답했다고 나중에 회고록에 썼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말했지만 너무나도 자신이 없었다. 소련 수상한테 당신네들의 자손은 자유주의 국가에서 살게 될 것이오 라고 자기는 자신없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소련이 망하고 후르쇼프의 아들이 미국으로 이민 와서 미국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말이 맞았다 그랬는데, 이승만 박사가 깔아놓은 이 생각과 사상과 제도, 그런 것이 오늘 우리가 북한을 완전히 앞서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정신, 자유민주정신,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으로 올라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밤에 먹고 싶은 거가 있을 때 가급적이면 안 먹습니다. 배고픈 채로 자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채로 자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먹을 것이 너무 많고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칼로리를 줄이기 위해서 밤에 먹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 먹고 자는, 배를 골고 자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 한 사람이 세 가지 부류의 인간들이 살고 있다. 1. 한국 사람처럼 칼로리 따지면서 밥 먹는 사람들, 살 빼려고 돈 쓰는 인간들, 그게 첫 번째 부류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먹으려고 사는 사람, 살려고 먹는 사람들. 야, 내가 지금 반찬 맛있고 좋고 이런 거 관계없어, 나는 먹고 살아야 돼. 세 번째 부류, 다음번 밥이 어디서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인간들. 예, 지금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말도 같이 쓰고 생긴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살 빼려고 돈 쓰고, 북한 사람들은 어디에서 밥이 올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승만 박사가 만들어 놓은 이 대한민국이 바탕에 깔려있는 정신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재작년에 말이죠, 재작년 4월 1일입니다. 북한 정부가 북한의 장교들한테 사실은 읍소를 했습니다. 장교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한 달에 열흘치밖에 쌀도 아니에요. 하여간 뭐 곡물, 밀가루, 강냉이, 옥수수 이런 거 다 쳐가지고 한 달에 열흘치 식량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여름에 농사를 잘 쳐가지고 이제 가을이 되면은 그때부터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2020년 4월 1일 날 김정은 정부가 북한의 장교들한테 이렇게 읍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열흘치 식량을 준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루에 한 끼 먹으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장교한테 하루에 한 끼 먹이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2020년 여름에 너무나도 홍수가 심하게 나가지고 10월 1일부터 제대로 다 주겠다고 그러는데, 다 주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1월 달에 북한이 미사일을 7회에 걸쳐서 11발을 쐈습니다. 11발을 쐈는데 미국 학자가 그 돈이 얼마 들었느냐를 계산한 것을 제가 최근에 읽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쏘는데 요번에 제일 길게 날아가는 것이 구암선까지 가는 3000km 날아가는 중거리입니다. 그건 중거리. 그게 한나에 $10,000만, 120억 원짜리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쏜 짧은 미사일들이 한 발에 $300만, 36억 원짜리입니다. 근데 그걸 섞어 쐈기 때문에 미국 교수가 계산해 보니까 5,500만 달러를 썼다는 겁니다. 한 달 동안에 하늘에 날린 돈이 5,500만 달러면은 그걸 쌀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100만 명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쌀을 사올 수 있는 돈이다. 그거를 다 하늘에 날려버리고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손가락을 빨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는 사상이 주체사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밥을 너무나 많이 먹기 때문에 칼로리를 조종하는 사람들이, 밥을 굶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이데올로기를 따라간 그런 정보가 서갖고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을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이런 마지막 순간에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는 나라를 건설하고 나쁜 지도자들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이승만과 고종을 비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치학자들이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나라 역대 지도자 중에서 누구랑 비슷하다 하는데 고종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망치는 지도자, 그를 승계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이 나라를 지배하도록 우리가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산에 있으니까 후방이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6.25 때 북한이 내가 전쟁을 왜 졌느냐? 부산 때문에 졌다고 그럽니다. 부산 때문에 진 이유가 뭔데? 부산을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산을 통해서 물자가 들어왔고 그 물자 때문에 전쟁을 하는 바람에 자기네들이 대한민국을 다 접수하지 못했다. 그래서 부산의 제2의 한국전쟁 전쟁 계획은 부산을 먼저 점령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후방이 아니에요. 최전방이 될 수 있고 북한이 가장 먼저 접수해야 되고 북한이 부산을 접수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의 물자를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최전선이 되고 있는데 우리 부산 잘 지키고 대한민국 잘 지켜야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곧 이제 세계 지금 10위까지 왔습니다. 이제 통일한국이 되면은 곧 5위가 됩니다. 그리고 통일한국 되고 한 10여 년 지나면 2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됩니다. 통일은 우리가 그냥 국제정치학적으로 통일되면 나라가 세진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북한 동포들, 우리랑 피를 나눈 북한 동포들 2,500만이 노예로 살고 있는데 이제 그들을 해방시켜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각주를 달아드린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할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도 부산에 내려오실 때까지 몰랐을 거예요. 기차 타고 나오는데 기차에서 내려오는데 목사님이 내 오늘 이승만 박사하고 고종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께서 그 부연되는 얘기를 좀 해주세요라고 기차에서 내리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어젯밤에 내일 내려가면은 이승만 박사 얘기를 잠깐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자료를 하나 정리를 했습니다. 그거 읽는데 30초밖에 안 걸리니까 그거 읽어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북한이 1월 30일 날 제일 비싼 $10,000,000짜리 미사일을 쏜 그 거리가 3,000km가 조금 넘는데 미국 사람이 계산해 보니까 이게 저쪽 내려가면 구암섬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미군 기지가 있는데 북한이 여기를 쏘려고 이 미사일을 쐈구나. 예, 바로 미국 사람들이 그래도 대한민국을 참 친구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괌섬에다가 엊그제 미국 폭격기 B-52H라는 무지막지하게 생긴 폭격기가 있는데 그것을 4대를 갖다 놨습니다. 핵폭격기. 예, 그 비행기는 북한까지 3시간 반 만에 갑니다. 학생들이 물어봐요. 교수님, B-52 4대가 북한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한 3시간 반 만에 북한 가면은 북한을 30분 만에 구석기 시대로 돌려놓을 수 있는 것이지. 네, 우리가 여러분들 미국 깃발 다 흔들고 계시지만은 이 그림 자체가 미국이 이 나라를 내가 도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강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승만 박사가 6.25 나는 날 밤에 6월 26일 날 새벽 2, 3시쯤 됐을 때 동경에다 전화 걸었습니다. 메가더 바꿔. 메가더 장군 부관이 주무십니다. 장군님 주무십니다. 바꾸라니까? 주무십니다. 바꿨습니다. 당신 내 말 안 듣고 미군 다 철수해서 전쟁 났잖아. 책임지라고. 바로 전쟁이 난 그날 미군 별 5인 사람한테 전화 걸어서 거의 반말로 이 나라를 책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메가더 장군이 그래서 6월 26일 날 새벽에 전화를 받았는데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북한이 이미 미아리까지 왔기 때문에 메가더 장군이 한강 남쪽에 노량진에 왔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서울을 보려고. 그런데 거기 병사 하나가 기관총을 북쪽으로 향해서 하고서 거치하고서 앉아 있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물어봤어요. 병사, 귀하는 언제까지 그러고 앉아 있을 것인가? 그랬더니만은 철수 명령이 내릴 때까지 이러고 앉아 있을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또 물어봤습니다. 병사, 철수 명령이 안 내리면 어떻게 할 건데? 네, 그러면 여기서 죽겠습니다. 라고 우리 병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장군이 너무나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던 통역관 대위한테 얘기했습니다. 통역장교, 이 젊은 친구한테 말해주게, 우리가 곧 도와주러 올 것이라고. 그래서 미군이 와서 이 나라를 도왔죠. 6.25 전쟁하는 동안에 미군들이 대한민국 군대를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나라가 생긴 지 2년 만에 전쟁이 났는데 이 군인들이 그렇게 애국하고, 탈영병이 없는 거예요. 탈영병이. 예, 전쟁할 때 어느 나라든지 도망갑니다. 무섭잖아요, 죽을까봐. 그런데 대한민국 군대가 생긴 지 2년밖에 안 된 나라의 군대가 탈영병이 너무 없어서 미군이 놀랐다는 거예요. 미군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아십니까? 얘네들이 대통령을 너무나도 존경해. 대통령을 아버지처럼 생각해.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서 싸우는 거야. 이 친구들이 나라를 위해서도 싸우지만은 대통령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싸우는 거야 라고 미국 사람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 이거를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져야 되겠습니다. 전쟁 끝나고서 딱 2주일 된 날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북한 국민들한테 한 말입니다. 공산 학정 속에 당분간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우리의 불쌍한 동포들에게 나는 이렇게 외치는 바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코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저버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이북오도와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다시 찾고 구출하려는 한국 국민의 근본 목표는 과거와 같이 장차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 우리 북한 동포 구하러 갑시다. 북한 동포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정부를 건설합시다. 예수 한국 복음 통일로 나갑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스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 우리 이충근 박사님 사실 시간이 많으면 한 3시간 정도 강의를 들으면 국제 정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속속들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모신 연사분들은 서울에서 다 엄선된 분입니다. 이준석이 시험 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시험 쳐서 평균 85점 이상만 뽑아왔어요. 들을 거 많죠? 자, 날씨가 약간